2019 카카오 신입공채 1차 코딩 문제 중에서 이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이번 문제는 실패율 문제가 되겠습니다. 문제 설명을 보시면 어떤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의 각 스테이지마다 실패율을 구하고자 합니다. 실패율은 스테이지에 도달했으나 아직 클리어하지 못한 플레이어 수를 스테이지에 도달한 플레이어 수로 나누어준 값이 되겠습니다. 자, 제한사항을 보시면 스테이지의 개수는 500 이하고요. 그리고 입력으로 주어지는 이 스테이지라는 배열의 길이는 이렇게 20만 이하가 되겠습니다. 지금 이게 같은 스테이지라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입력으로 주어지는 스테이지의 값은 일단 길이는 유저의 명수가 되겠고요. 각 유저가 지금 도달한 어느 스테이지까지 도달했는지를 나타내는 배열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각 스테이지의 원소의 값은 이렇게 스테이지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m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스테이지가 n이라고 하면 m 플러스 1을 갖고 있다고 하면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한 사용자가 되겠습니다. 지금 이게 약간 설명이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이 입력을 한번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. 지금 이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막대 그래프로 그려서 나타내 볼 거고요. 그래서 총 유저가 보시는 바와 같이 8명이 있죠. 가로축은 유저의 명수가 되겠고요. 세로축은 스테이지의 번호가 되겠습니다. 첫 번째 스테이지, 두 번째 스테이지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. 지금 첫 번째 입력값은 스테이지가 5까지 있는데 이 6은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한 사용자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번째 스테이지까지 왔고요. 하지만 두 번째 스테이지를 아직 클리어하지 못한 경우죠. 두 번째 사용자는 이렇게 첫 번째 스테이지에 있고요. 마찬가지로 계속 표시를 해보면 자, 보시는 바와 같이 표시를 해볼 수 있는데요. 자, 이 의미는 지금 첫 번째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 이 두 번째 사용자 말고는 모두 클리어를 했다는 의미죠.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에 도전한 사용자는 총 8명이 되고요. 8명 중에 1명만 실패한 것이 되죠. 그래서 실패율은 1 나누기 8이 되겠습니다. 지금 이게 첫 번째 입력에 대한 설명인데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스테이지의 실패율은 1 나누기 8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2의 실패율을 구해야 되는데 스테이지 2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달한 사용자가 원래 총 사용자 8명에서 1명을 빼야 되죠. 왜냐하면 이 1명은
스테이지 2에 오지 못했죠. 지금 실패율을 구할 때 그 스테이지에 도달한 사용자 수로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고, 이 분자는 실패한 사용자를 분자로 사용하면 되죠. 자, 그래서 두 번째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명이 도달을 했고, 그 중에 3명이 실패를 한 거죠. 그래서 3을 7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스테이지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4명이 도달을 한 거죠. 4명이 도달을 하고 2명이 클리어하지 못했죠. 그래서 2를 4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네 번째 스테이지는 2명이 도달을 했죠. 2명이 도달을 했는데 1명이 클리어하지 못했죠. 그래서 1 나누기 2가 되고요. 그리고 스테이지 5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도달했죠. 1명이 도달했고 그 1명이 클리어를 했죠. 지금 6에 있기 때문에 스테이지 5를 클리어 했습니다. 그래서 0 나누기 1이 돼서 실패율은 0이 되겠죠. 자, 이렇게 각 스테이지의 실패율을 구할 수가 있고요. 잘 보시면 이렇게 각 스테이지마다 그 스테이지에 머무르고 있는 유저 수를 세서 총 명수로 나눠주면 됩니다. 그렇죠? 1 나누기 8이죠. 자, 그 다음에는 이 1명은 그 다음 스테이지에 못 가는 거니까 이 총 명수에서 이 1명을 빼주면 되겠죠. 그래서 7이 되고요. 7이 되고 스테이지 2에 머무르고 있는 유저 수를 세면 됩니다. 3이죠. 그래서 3 나누기 7이 되고요. 그 다음에는 이 7에서 3을 빼주면 되죠. 그래서 4가 되죠. 분모는 4가 되고요. 스테이지 3에 머무르고 있는 유조수를 세보면 이렇게 둘이 있죠. 그래서 2 나누기 4, 이 4에서 다시 이 2를 빼주면 이 다음 스테이지에서 사용할 분모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. 그리고 나서 이 스테이지 4에 머무르고 있는 유저를 세면 되죠. 그래서 1 나누기 2가 되고요. 그 다음에도 이 1을 이 2에서 빼주면 다음 스테이지에서 사용할 분모의 값을 저희가 구할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5에 머무르고 있는 유저를 세보면 없죠. 그래서 0 나누기 1이 되고 스테이지가 지금 1번 입력 같은 경우에는 5번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. 자, 그러고 나면 각 스테이지의 번호를 실패율에 따라서 내림차순하게 되는데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3번과 4번이 실패율이 0.5로 같은데, 이 경우에는, 그러니까 실패율이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 번호가 작은 것을 앞에 오도록 그렇게 지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3번이 먼저 와야 되고요. 3, 4가 0.5로 가장 실패율이 크고, 그 다음에 2가 크죠. 그 다음에 1, 그 다음에 5번이 0으로서 실패율이 가장 작기 때문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모든 사용자가 스테이지 중간에서 다 실패할 경우에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스테이지에 도달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, 다시 말해서 분자가 0인 경우에는 실패를 무조건 0으로 하도록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함께 구현을 해보겠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파라미터로 스테이지의 개수 n이 주어지고요. 두 번째 파라미터로 각각의 유저가 몇 번째 스테이지에 도달했는지를 나타내는 스테이지 배열이 주어집니다. 자, 그럼 저희는 이 answer array의 답을 넣어주면 되는데, 이 answer array의 크기도 결국 이 스테이지의 개수와 같죠. 그래서 이렇게 answer array를 생성을 해줍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 실패율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지와 함께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, 왜냐면 저희가 실패율을 정렬할 때
이 실패율이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가 작은 것부터 출력을 해야 되고, 또 정렬하는 이후에 저희가 결국 출력해야 되는 답이 실패율이 아니라 스테이지의 번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fail이란 클래스를 선언을 합니다. 그리고 fail이란 클래스를 이 두 가지 값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성자를 선언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리스트를 사용할 건데,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java.ut를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fail 타입으로 fails라는 리스트를 선언을 할 거고요. 그리고 실패율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사용자 명수가 필요한데, 토탈이라는 변수에 그 값을 저장을 하는데, 전체 사용자 명수는 입력으로 받은 스테이지 배열의 크기와 같죠. 자,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저 스테이지를 순회를 하면서 각 스테이지에 도달한 사용자를 카운팅 할 건데요. 그 값은 유저지라는 어레이에 저장을 할 거고요. 그러니까 유저지의 인덱스가 스테이지 번호고요. 그 값은 그 스테이지에 도달한 사용자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크기는 스테이지 개수보다 하나 많죠. 자, 왜냐면 이 스테이지 개수가 n이라고 하면, 그러니까 마지막 스테이지 번호가 n이라고 하면 그 마지막 스테이지를 클리어한 사용자는 n-1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더 큰 값으로 n 플러스 1로 이렇게 n 플러스 1로 생성을 합니다. 그리고 순회를 하면서 이 스테이지 값으로 인덱스로 해서 하나씩 값을 증가시켜 주면 되는데, 저희는 0부터 쓰기 위해서 이렇게 1 빼서 사용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1번 스테이지의 사용자 수는 이 0번 인덱스에 저장이 되겠죠. 자바에서는 이렇게 동적으로 생성하는 메모리가 0으로 초기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 초기값을 0으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각 스테이지의 사용자 수를 저희가 유저즈 어레이에 구했으니까 이제 저 유저즈 어레이를 순회를 하면서 각각의 스테이지의 실패율을 구하겠습니다. 자, i가 0이면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에 도달한 사용자 수가 되겠죠. 자, 만약에 이 값이 0이라고 하면 지문에서 무조건 실패율을 0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. 자, 그래서 이 fail 객체를 생성하는데 저희가 1 빼서 사용을 했으니까 다시 1을 더한 값으로 원래 스테이지 번호로 돌려주고요. 실패율은 0으로 해서 이 fails 리스트에 추가를 하겠습니다. 자, else라고 하면 이제 실패율을 구할 수 있는 경우죠. 자, 이 경우에는 일단 마찬가지로 스테이지 번호를 원래대로 돌려주고요. 현재 스테이지에 도달한 사용자 수, 그러니까 머물고 있는 사용자 수죠. 현재 스테이지에 머물고 있는 사용자 수. 그러니까
현재 스테이지를 클리어하지 못한 사용자 수예요. 이 수를 전체 사용자 수로 나눠주면 되죠. 그런데 이제 둘 다 인티저 값이니까 이 분자를 더블로 타입캐스팅해서 전체 결과가 실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 토탈을 바꿔줘야 되겠죠. 지금 스테이지에 머물고 있는 사용자들은 다음 스테이지에 못 간 사용자니까 이 토탈에서 현재 스테이지에 머물고 있는 사용자 수를 빼줘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 포뮬을 다 돌고 나면 각각의 스테이지의 실패율이 구해지고 그 실패율은 이 fails에 저장이 됐을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저희가 저 fails를 실패율에 따라 정렬을 해야 되죠. 실패율이 큰 순서대로 앞에 오도록 해야 돼요. 자, 저희가 컬렉션제 소트를 이용할 건데요. 이 페이지 리스트를 주고 컴페어를 위한 객체를 선언을 할 거예요. 자, 여기서 컴패러터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. 컴페어 메소드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. 자, 저희가 실패율이 큰 게 앞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return 1을 하고요. 이 경우에는 return -1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지금 yes 안에 들어왔던 얘기는 실패율이 같은 경우니까 이 스테이지 번호가 작은 게 앞에 올 수 있도록 이 경우에 return 1을 하고요. 이 경우에 -1을 리턴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0을 리턴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대로 정렬이 됐을 거고요. 저희가 저 answer 이 array에 값을 써주면 되겠죠. 자,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페이지에 값을 가져와서 여기가 스테이지만 이 answer에 넣어주면 되죠. 자, 그러면 구현이 끝났고요. 구현이 잘 되었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모두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최종까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모든 테스트를 통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